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관사 수돗물에서 쇳가루가 나온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창원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교육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고성군민을 위한 상생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들어봅니다. 경남에서는 올해 초 지난해보다 화재 사고가 더 잦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는 25.9% 늘었고 임야 화재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쇳가루가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저희 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쇳가루가 얼마나 나오는지 샤워기 필터가 새까맣게 변해버릴 정도라서 생수를 사다가 샤워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쇳가루 수돗물은 진해에 있는 해군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영민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 1996년 준공돼 올해로 26년이 된 진해의 해군 아파트. 수돗물을 틀자 샤워기 필터가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합니다. 세면대에는 검은 쇳가루 자국이 선명합니다. 입주민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2동에서 쇳가루가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8일.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많아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거의 안 쓰고 생수 사가지고 저는 애들 씻기고 밥은 거의 못 해먹고. 밥을 못 해드셨어요? 네, 그냥 물 틀면 검정색 그 찌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설치한 필터기는 반나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필터를 설치해놓고도 불안해 생수를 사다 먹기도 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냥 좀 심하긴 했었어요. 그냥 필터에 검정 색깔이 다 깔려 있었어요. 우리는 주방은 안 그런데 욕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자주색감, 빨리색감해서 관리사무소 측은 오래된 상수관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낡은 수도관을 새 걸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나오면 어떻게 재를 놔둬야 되는데 재래 관로 안에 있는 가는 재래 가는 그 관이 있잖아요. 수도관인데 거기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꺼먼 쇳가루물이 해군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이처럼 창원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현장인데요.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급식과 먹는 물까지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식이 준비 중인 진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소독한 용기에 끓는 물을 담고 식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쌀과 식재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단에도 물에 씻어 바로 먹는 종류는 모두 빠졌습니다. 창원 지역 수돗물 유충 발견 소식 이후 급식 상황입니다. 생으로 나가고 있는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직접 제공하지 않고 식단 변경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국이라든지 밥을 하기 위해서 미리 물을 끓여놨다가 식혀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희도 철저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교육 현장도 긴급 대책 중입니다. 학교마다 끓는 물 사용과 식단 변경은 기본. 먹는 물도 끓이고 정수해 제공하는가 하면 양치도 정수한 물이나 각을 사용 등 대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해 60개 학교 중 석동 정수장 수돗물이 공급되는 학교는 모두 53곳.
급식 차질도 우려됐지만 현재까지 학교에서는 급식 중단도, 유충 관련 피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사전 대책을 마련 안내하여 학교에서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하거나 정수를 사용하고 있고 식단이나 조리 방법을 변경하여 익히거나 데치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때까지 비상체계를 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에 지역의 수돗물 유충 발견까지 혼란을 막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장마철인데 어떤 곳은 집중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어떤 곳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 여전히 가뭄인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장마 전선의 이동에 따라 강수량이 차이 나기는 하죠. 하지만 장마 기간 지역별 강수량을 분석해봤더니 그 차이가 꽤 컸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 이틀 동안 강수량은 경기 수원이 330mm를 기록했고 충남 서산과 경기 동두천도 25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당시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놓이면서 강한 물폭탄에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 일부, 전남 진도와 제주 등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 기간조차 강수량이 적다 보니 일부 지역은 댐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지며 가뭄 주의 또는 심각 단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어떨까? 전국의 96개 주요 관측 지점을 광역시도별로 나눠 비교했더니 강수량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중부지방은 평균 2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특히 경기도는 19일 동안 400mm가 넘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부지방은 100m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장마 기간 경기도 파주의 강수량은 506mm였는데 경북 영덕은 고작 1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파주와 비교한다면 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장마철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큰 것은 띠 모양의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정체 전선을 활성화시키고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로 중부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13일과 14일에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경남권은 10에서 60mm, 경북권과 전라권은 30에서 100mm, 경기 북부권은 1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정경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 추진단 박원철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추진단장 박원철입니다. 네, 이 고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 추진단도 구성했는데 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구성된 지원 추진단은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계획과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추석 명절인 9월 10일 이전 지급하여 어려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 또한 군민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고성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급함으로써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랑 기간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국민지원금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민 1인 기준 25만 원 정도로 전체 국민 5만여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25억 정도입니다. 7월 중 개최 예정인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8월 초순경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고성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상권에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추진단 박원철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2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 입국은 10명이고 나머지는 2,096명, 지역 내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7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가 391명, 양산 23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18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2명입니다. 경남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248명입니다.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360명.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 2달 사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일주일 전에 2배, 2주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되는데요.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1월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던 일명 더블링 현상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 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올해 초 지난해보다 화재 사고가 더 잦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화재 발생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81건의 불이 났고 약 235억 원의 재산 피해와 0.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화재는 35.9%가 늘었고 사망자 수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야 화재는 모두 252건이 발생했으며 전년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 6월 말 밀양 대형 산불처럼 상반기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B&K 경남은행이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실버카페 후원금 2천만 원을 개척했습니다. 12일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B&K 경남은행은 도청 본관에 있는 실버카페인 상생 일자리 카페울이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도청 본관에 있는 상생 일자리 카페울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어르신 8명과 장애인 인턴 1명 등 모두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022 국제사격연맹 창원 월드컵 사격대회가 오는 21일까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47개 나라의 4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총과 권총, 실총 등 30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며 벨라루스 선수단은 참가가 제한됐습니다. ISSF 월드컵 사격대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1년에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